선배님 안녕. 우리가 이제 부동산 절세 기술 벌써 6주차 지나고 있기 때문에 한번 처음부터 피드백을 해보면, 그 콘텐츠 목차 보면은 목차 이제 1장에 세금 지혜롭게 절세하기, 그러니까 절세하기 위해서 책을 읽고 공부를 해야 된다, 이런 내용이겠죠. 그래서 거기 내용은 전문가는 국세청에 있으니까 국세청 사람들한테 많이 물어봐라, 그게 이제 요지였고, 2장이 이것만 알면 부동산 세금 쉬워진다는데,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번째, 우리가 그때 열거는 파지티브 시스템, 포괄주의는 네거티브 시스템, 이렇게 하면서 얘기를 했었고, 제척기간과 소멸시효에 대한 얘기, 그런 것들 했었었고, 3장을 보면 취득 및 보유 시 필요한 세금 제도를 알기 위해서 실거래가와 시가표준액에 대한 얘기, 이게 오늘 이제 써먹는 거죠. 실거래가, 시가표준액. 4장 절세기술의 핵심이 양도소득세인데, 이런 것들은 워낙들 잘 아시니까 뭐 넘어가는데, 절세전략 1. 명의를 분산해라. 절세전략 2. 시간을 분산해라. 절세전략 3. 손해와 이익을 상쇄시켜라. 절세전략 4. 필요경비를 공제받아라. 절세전략 5. 1주택자 비과세 조항을 적극 활용해라. 조금 아까도 손님이 오셨는데, 좀 전에 오신 손님은 옥수 파크힐스를 작년 4월에 하나를 사고 언니하고 공동명의로 샀거든요. 근데 언니가 서울숲 푸르주에 거주를 해. 2차에 거주를 하시고, 그리고 레미안 하이리버를 전세를 하나 놓고 있어요. 그래서 3주택이 됐어요. 그래서 어떻게 정리를 할까 그 고민을 했는데, 두 가지 이제 제가 이제 제안을 했지요. 어떻게 제안을 했냐면, 지분을 가져오셔라. 옥스파크에서 지분을, 그러니까 본인이 가져와서 언니가 2주택을 만들고, 둘 중에 하나를 그 중과가 안 되는 내년 4월 1일까지 팔자. 전세 끼고. 그러면 1주택 되지 않느냐. 그렇게 해서 넘어가자. 그랬는데, 지금 아까 오셨던 분은 오히려 언니를 4주택을 만들고 자기가 빠져나가서 한담하이츠를 사고 싶다, 이렇게 이제 얘기까지 나오는, 손님들이 머릿속에 다 있어요. 이 주택 비과세에 대한 생각이 다 있어. 이왕 주택 3주택인 거 4주택도로 가면 어떠냐, 많이 나. 그래서 이제 지금 아까 가실 때 어떤 것까지 했냐면, 중공호 임대를 좀 알아보시면 어떻겠냐. 중공호 임대의 핵심은 뭐냐면, 8년 이상 임대를 놓고 1년에 5%라고 명목으로 나오지만 이게 건수주의래요. 구청에서 얘기를 하는데, 계약서가 2년으로 되어 있는데 올릴 수 있는 한도는 5%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그러면 주택임대 사업자는 1년 단위로 계약을 써야 되는데, 또 구청에서 안 봐줘. 그러니까 신문에 나오는 2.5%가 그 얘기인 거야. 네? 5%밖에 못 올리는데 계약서는 2년마다 한 번 갱신하게 하고 오고, 건수 바이 이제 5%예요. 그래서 1년마다 5%씩 못하고 2년에 5%야. 이렇게 되더라고요. 그게 이제 주택임대 사업자. 이제 그걸 오늘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다시 5장 그 뒷장 보면, 월세 받을 때 반드시 따져야 할 종합소득세. 그 성 과장님, 그 내가 이게 종합소득세 냈던 거 갖고 샘플을 쫙 했었어. 종합소득에 6가지 소득 원천이 있는데 혹시 아세요? 이자소득이 있고, 배당소득이 있고, 사업소득이 있고, 임대소득이 있고. 근데 여기에 제일 핵심이 뭐냐면 연금소득이에요. 내가 공무원 퇴직했어요. 공무원들은 평균 3천만원에서 4천만원이 나와. 근데 임대사업자 등록하면 우리 세율은 어디서부터? 4,600만원부터 8,800만원 사이는 세율이 24%잖아요. 세율이 꽤 크다고. 그러니까 생돈이 나갈 수가 있어. 그런 것들이 있어서 연금소득이 굉장히 중요한 거랍니다. 그러니까 함부로 주택임대 사업자 하세요라고 얘기를 하면 안 되는 거야. 함부로. 종합소득이 합산이 되잖아요. 그걸 막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
오늘 할 거를 지금 미리 얘기하는 거야. 네. 2018년 12월 31일까지 내가 지난주에 그거 한 거 열심히 봤죠? 영상. 네. 내가 그래가지고 2페이지를 외우라고 그랬어. 2페이지를 외우라고 그랬어. 거기 한번 다시 볼게요. 어딘지 기억나요? 2페이지 외우라고 했던 거. 선배님한테 막 외우라고 했던 거 같은데. 몇 페이지인지 기억 안 나요? 171페이지예요. 응? 외워버려 그냥. 구체적인 사례를 들어보자. 신혼부부인 Y씨 부부는 알뜰살뜰 돈을 모아 드디어 내 집을 장만했다. 그러나 부수입을 얻기 위해 당장 그 집에 들어가 사는 대신 월 100만원을 받고 월세를 주고 자신들은 당분간 50만원짜리 월세를 얻어 살기로 했다. 이 경우 Y씨 부부가 내야 될 소득세는 얼마냐? 결론은 안 낸다. 1주택자가 월세를 받으면 그냥 봐준다. 나라가. 그죠? 시간이 흘렀어. 돈을 좀 더 모은 Y씨 부부는 집을 하나 더 매입을 했대요. 이 집은 3억 5천만원 전세를 주기로 했는데 이 경우 소득세는 얼마일까? 안 낸다. 왜? 하나는 월세를 놓고 하나는 전세를 놨는데 결론은 2천만원 이하야. 근데 3억 5천만원의 전세를 환산했더니 얼마? 간주소득이 54만원. 그죠? 그러니까 안 낸다는 거야. 또 넘어가. 다시 시간이 지나서 Y씨 부부는 집을 하나 더 샀어. 이번에는 자신들이 거주할 집이야. 그렇다면 소득세는 어떻게 될까? 미안하다. 이거 그러면 그거 잘못된 얘기한 거예요. 다시 백해서 2주택일 때는 전세는 소득세를 내지 않는 거죠. 전세는 2주택까지 비과세야. 근데 좀 전에 얘기했던 거는 3주택일 때죠. 다시 넘어가서 다시 시간이 지나 Y씨 부부는 집을 하나 더 샀다. 이번에는 자기들이 거주할 집이다. 이때 소득세 어떻게 될까? 아까 말한 것처럼 1254만원이죠. 근데 2천만원 이하는 2018년 12월 31일까지는 소득세를 안 내. 소득세 안 내요. 근데 저번에 제가 그 오류를 범한 것 같아. 그 계약서 기준이 아니라 캘린더 데이 기준이 맞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2019년 넘어가면 이제 2천만 원이 환산하는지 나라에서 그거를 환산해가지고 그냥 할 것 같아. 그렇게 할 것 같아. 그러니까 대신에 그건 있어요. 2018년 내가 12월 31일 날 그거를 썼잖아요. 썼는데 그걸 구세청에서 이거를 소득이라고 알지 안 할지는 내가 잘 모르겠어. 신고하지 않는 이상. 간주 임대 사업자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를 구세청에서 내세요라고 할지 안 할지는 그건 잘 모르겠어요. 그쵸? 이거 꼭 외우시라는 거예요. 2018년 12월 31일 기준으로 해서 2천만원 이하는 비과세예요. 세금이. 1주택자가 월세를 놨다 비과세. 2주택자가 전세로 하나를 놨다 비과세. 그죠? 3주택자는 전세든 월세든 간주 임대료를 계산을 해요. 근데 2019년 1월 1일부터는 임대차 선진화 방안에 의해서 1주택자를 제외하고 2주택, 3주택 이런 사람들이 이제 임대 놓는 거에 대해서는 간주 임대를 해서 간주 임대 사업자로 해서 총 최대 80만원까지 2천만원 이하는 거기까지 해서 이제 세금을 매긴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2천만원이 넘어가면 종합소득세 합산을 한다는 거 그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오늘 6장 직장인, 개인, 임대사업자, 법인사업자 이렇게 총 3개로 해서 뭔지 한번 보는 거예요. 193페이지 보면 이게 이렇게 공무원을 둔 와이프가 그냥 소뚜껑 보고 놀란 가슴? 자라보고 놀란다요? 아니면 자라보고 놀란 가슴? 소뚜껑 보고 놀란. 그렇죠. 하여튼 그 자라보고 놀란. 그렇죠. 그러니까 하여튼 그런 게 있잖아. 그런 그것처럼 갑자기 놀라가지고 해서 월세 몇십만 원 받는데 건강보험료하고 굉장히 마음 나온다고 이렇게 194페이지는 세금보다 보험료가 더 무서울 수 궁금한 있다. 게 이 네. 건보료가 네. 그 2억 원 기준, 2억 원 매매가의 네. 기준이에요. 2억이 안 그러면 그 공시시가 기준이에요. 전 모르겠는데요.
네이버를 한번 검색해 주세요. 지금. 네. 아 지금 해. 아, 지금. 나도 궁금하잖아. 건보료 기준이 재산에 따라서 부과되잖아요. 근데 이게 근데 그거 매매 가격이 2억 원 기준이 그 오피스텔이나 뭐 상가주택 같은 경우는 그런 내용들 잘 봐가지고 공유해주면 정말 좋지. 조금만 기다려. 찾고 있을게 하세요. 사장님 제가 듣고 있을게. 하여튼 보험료가 무섭다는 거지. 네, 건보료가 그게 해당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197페이지 보면 주택임대사업자는 어떤 세금을 내냐 해서 밑에 단기 임대주택 사업자와 중공고 임대사업자를 이제 내는 거예요. 이제 있는데 주택임대사업자가 최소 4년 이상 보유하면서 임대를 놓죠. 원래는 5년이었어요. 사업자를 5년을 내는 거였는데 나라에서 5년이 너무 길다고 주택임대 사업자를 4년을 하라고 그랬어. 근데 다른 법에서는 그걸 5년을 해야지만이 장기보유 특별공제인가 뭔가 혜택을 줘요. 그래서 사업자는 4년을 하면 되는데 이런 혜택을 보려면 5년을 무조건 해야 돼. 그래서 5년으로 그냥 우리는 생각하면 돼요. 그러니까 손님들이 임대사업자를 한다. 4년만 하면 이제 뭐 무슨 못 팔거나 이런 페널티는 없어요. 페널티는 1,000만 원이야. 여기 어떤 사모님 오셔가지고 그냥 함부로 사업자 뺐다가 1,000만 원 과태료 물 뻔했거든요. 근데 구청 갔더니 자진 신고했다고 800만 원을 깎아줬대. 200만 깎. 아, 800만 원 의로요? 아니면 800만 원? 800만 의로. 의로 200만 원. 네, 800만 원으로 깎아줬대. 또 하나는 중공공 임대사업자는 8년 이상 보유인데 중공공 임대사업자는 취득세, 종합부동산세, 임대소득세, 양도소득세 등 많은 부분에서 감면 혜택이 있대요. 요거 아시는 분 취득세는 어떻게 감면돼요? 우리 취득세 할 때 했어. 취득세 할 때 했다. 써 있어요? 60제곱미터 이하의 최초로 취득하는 거에 있어서. 있어 여기 있어. 네. 밑에 써 있어요? 네. 취득세 그렇죠. 전용 면적 60제곱미터 주택, 오피스텔 포함 최초로 취득하는 경우는 취득세가 100% 감면됩니다. 그리고 60제곱미터 이상 85제곱미터 이하 주택을 25 이상 취득한 임대사업자가 추가로 이런 거는 우리랑 상관없고 그죠? 근데 2016년부터는 최소 납부죄가 생겨서 세금이 100% 모두 감면되는 경우는 85% 감면 15% 납부하래요. 그리고 또 재산세 혜택이 있죠. 이거 근데 조건이 두 채 이상이에요. 한 채만 하는 분은 해당이 없고요. 두 채 이상 했을 때 이제 25% 그러니까 85제곱미터 60제곱미터 이하는 50% 반감 이렇게 되는 거고 최소 납부제라는 게 있다는데 요거는 뭐 하면 되고 양도소득세 장기보유 특별공제에 대한 거 여기 표 있죠 뒤에. 그러니까 그냥 주택임대 사업자는 40%가 그 최대예요. 근데 여기 보시면 여기 보면 시작이 6년 이상이잖아. 그러니까 주택임대 사업자는 4년을 할 수 있어요. 4년을 할 수 있는데 이 공제를 받으려면 5년을 해야 되니까 5년을 꼭 하더라고요. 해야 된다고 해야 되는 거지. 법에 그렇게 써 있어요. 넘어가서 202페이지 주택임대사업자의 장점과 단점. 장기보유 특별 공제율 있잖아요. 네. 이게 주택임대 사업자를 한 집에 대해서요, 아니면 한 집에 대해서. 한 집에 네, 대해서? 그건 주택에 대해서. 그런 혜택 없으면 안 하죠. 근데 많지는 않은데 나라에서는 이제 장기보유를 없애려고 하잖아요. 네. 그냥 민간 임대사업자는 안 하고 주택임대사업자를 등록한 사람들은 장기보유를 활성화시키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문재인 정부의 사람들이 바보는 아니야. 그럼 주택임대 사업자를 여기를 지금 하면 집이 두 채인데 이걸 주택임대 사업자를 하면 여기는 양도세가 비과세잖아요. 비과세잖아요. 네. 여기는 비과세고 네. 여기는 그러면 이제 5년 뭐 6년 이상부터는 이 집에 장기- 있어 집에 대해서는 이제 장기 보유가 들어가고 그렇죠. 이거 있는 상태에서 얘는 장기보유가 되는 거예요. 네. 그것 때문에 주택임대 사업자 하라고 그러잖아요. 그리고 지금 김현미 장관 얘기는 지금 보유세를 좀 더 낮춰줄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고 있다. 혜택을 주려고 노력을 한다.
그런 식으로 그럼 얘기를 이렇게 해요. 두 개 있는데 얘는 그 비과세에 대해서 얘를 팔았어요. 네. 그럼 5년간 추적을 해요, 나라에서. 얘는 이제 팔았고 얘를 이제 5년을 했어요. 네. 5년 끝나고 6년째 팔면 얘도 비과세 아니에요? 안 돼요. 그러면 2년 거주 요건이 있어요. 여기 2년 다시 들어가서 2년 거주해야지 비과세를 받을 수가 있어요. 근데 그냥도 비과세가 아니에요. 2년 거주해도 비과세가 아니에요. 네. 아마 그 들어가는 시점부터 비과세예요. 그러니까 그러면은 그게- 임대사업은 다 없어지고 다시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도 처음에는 주택임대 사업자를 하시면 세금이 없어라고 하는데 그 비과세 되는 거는 임대사업 시작했던 시점부터 5년까지는 세금이 있고 거기서부터 따지는 걸 알죠. 기준가액이 100원이고 여기가 130원이고 150원이면 150분에 130 해가지고 곱하기 해가지고 하잖아요. 그거 몰라? 혹시? 모르는 것 같아요. 아, 여기 있어 그거. 좀 이따 볼게 그러면. 하여튼 그래서 요만큼이 있으면 세금이 여기는 비과세가 되고 요 앞단은 세금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 함부로 얘기하면 안 되는 게 나도 그렇게 실수를 처음엔 했었어요. 주택임대 사업자를 하면 다 비과세 될 수 있어요. 그게 아니야. 주택임대 사는 시점부터 다시 내가 거주 들어가는 시점 거기까지는 세금이 있어. 그 뒷부분이 세금이 없는 거예요. 그럼 보유는 없어지는 거고요? 장기 보유는 되죠. 5년간은 되겠죠. 그러니까 보유는 장기 보유 5년에 대한 건 해주지. 비과세도. 그러니까 따지는 거잖아요. 이게 내 목적에 의해서가 아니라 나라에 헌신한 게 되니까. 어떻게 보면 비과세 요건을 받으려면 좀 황금성이 떨어지는 거죠. 그 목적이 이게 누구한테 빠져나간 구멍을 주는 게 아니라 주택임대 사업자 하는 사람들한테 혜택을 주려고 그랬던 거지 이거를 비과세로 빠져나가라고 준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그 구멍이 없는 황금성 자체는 좀 떨어지는 거죠. 세금을 안 내니까. 하여튼 주택임대 사업자는 이제 그래요. 근데 203페이지 뭐 나머지는 뭐 잘 아는데 요 개인에 비해 대출 조건도 유리하다 하잖아요. 이번에 파리 대책에 정말 스마트한 거야. 사업자 대출 규제라고 써 있어요. 사업자 대출 규제. 이게 이 얘기예요. 이게 내가 사업을 하는 사업자잖아요. DTI, LTV 안 봐요. 안 봐. 그래가지고 LTV 75%를 다 해줬어요. 그냥 확 줄었잖아요. 신용 DTI도 안 봐. 근데 그거를 이번에 투기적으로 묶으면서 투기 과열적으로 묶으면서 싹 없애버렸어. 그걸로 빠져나갈까봐. 그러니까 지금 정부 애들이 머리가 좋다니까. 정말 좋아. 그래서 밑에 보면 이제 주택임대 사업자 정말 좋기만 할까 해서 이제 단점이 있는데 임대료를 올리는 폭이 연 5%야. 그게 뭐별로? 계약서별로. 1년에 5%가 아니라 계약서별로. 근데 주택임대 사업자는 2년마다 한 번씩 구청에 갖고 들어오라고 하지 1년마다 갖고 들어오라고 하질 않아요. 그러니까 무조건 1년에 2.5%야. 그리고 4년 이상 주택임대 사업자 해야 되고 의무기간 이내라도 다른 임대사업자나 임대사업을 하는 사람에게 양도하는 거 괜찮다. 이게 뭐예요? 사업자 자치도하는 거죠. 이걸 전문 용어로 부동산 업자로 뭐라고 하냐고. 포괄. 그렇지. 포괄 양수도 계약이라고 하는 거예요. 포괄 양수도 계약을 써야 돼요. 상가 하시는 분들은 과장님 같은 경우에는 상가도 이제 앞으로 나갈 수 있잖아요. 포괄 양수도 계약은 꼭 써야 돼요. 그 포괄 양수도 계약이 뭐요? 이거 7장에 부가세면서 나오는데 우리 그림 볼까? 225페이지. 225페이지. 여기 보면 용도에 따른 부가가치세 예시가 나오는데요. 이 4층짜리 건물이에요. 근데 4층은 주택이고 3층은 오피스텔이고 2층은 사무실이고 1층은 상가고 토지란 말이에요. 이거를 평가를 해봤더니 각각 1억 원이고 상가만 2억 원이래. 여기에 부가가치세가 없고 있는 게 있어. 토지는 없어요. 주택도 85제곱미터 이하는 없는 거야. 기억해요? 다시 잘 생각해봐요. 주택은 85제곱미터 이하는 부가가치세 없고 농어촌 특별세 없는 거예요. 두 개가 없는 거야. 그래서 부가가치세가 있잖아요. 이걸 통으로 팔았어. 포괄 양수 계약 안 했어. 그럼 어떻게 되는 거야? 매매가에 부가세가 포함되어 있는 거야. 그러니까 내가 이거를 6억에 팔았다고 해도 사실은 5억 6천만에 팔고 4천만 원이 부가세가 있었는데 신고를 안 한 거지. 그러니까 국세청에서는 여기 책에 나오잖아요. 맨 처음에 부가세 내라고 한다고. 이게 부가세를
꼭 그래서 기억을 해야 되는 거예요. 다시 넘어가서 203페이지 했었죠. 그래서 뒷장 가보면 1000만원 과태료 등의 벌칙은 받지 않지만, 이 아저씨 너무 똑똑하지 않아? 난 당해보고 알았는데 그냥 잘 알아. 책을 쓰면서. 지금 주택임대 사업자 냈다가 내가 그만할게요 하면 무조건 1000만원 과태료예요. 그냥 그거는 벌금이야. 그러고서 재산세 안 낸 거, 취득세 안 낸 거, 뭐 안 낸 거 다 가산세 다 붙여가지고 세금 내는 거예요. 넘어가면 되고. 그리고 우리가 이제 알아야 될 게 205페이지가 정말 중요한 거예요. 이게 임대사업자는 종합부동산세를 내지 않는다에 물음표를 쳐놔야 되는 거야. 표 17을 볼게요. 우리가 임대주택 유형에 보면 건설 임대가 있잖아요. 우리 건설사가 아니잖아. 그 여기 분양하시는 분 아시는 분 있어요? 없죠. 그러니까 우리랑 상관이 없어. 매입 임대주택은 우리랑 항상 상관 있는 거잖아. 매입 임대주택에 보면 공시가의 6억 원이야, 비수도권 3억 원이야, 주택수는 1호 이상, 의무 임대 기간은 5년 이상이죠. 그죠? 근데 아까 우리 주택임대사업자는 몇 년? 4년. 그러니까 무조건 5년이라니까. 의무 임대 기간이 안 바뀌었기 때문에 그 4년이라도 의미가 없어요. 그러니까 5년을 무조건 해야 되고 전국이야. 근데 내가 주택임대사업자라는데 이 주택을 이번에 샀어. 이 주택의 임대사업은 4년 할 수 있는 거지. 주택임대사업자는 5년이니까. 그렇게 생각을 하면 되고. 매입 임대주택, 기존 임대주택. 기존 임대주택은 뭘까요? 매매 안 하고 내가 3주택자야. 내가 3주택자야. 근데 나라에서 난리를 쳐가지고 한단 말이에요. 그때는 85제곱미터 이하, 3억 원 이하, 2호 이상? 이건 아닌 것 같은데. 그런가 보다. 매입 임대를 해야 되네 무조건. 그래요. 하여튼 우린 두 번째 거 이게 서는 것만 하면 돼. 사서 6억 원 이하. 그럼 풍림이 6억 이하일까요? 이상일까요? 풍림 아파트. 공시지가는 6억 이하 아니에요? 맞아. 그러니까 이거 해당이 돼. 풍림이. 그 풍림 사주는데 안 돼. 사도 되죠. 어느 부동산에서 지금 백사동 1층을 7억 2천에 전세 5억 얼마 어디야 거기? 하여튼 그렇게 한대요. 그래가지고 1층이 나와 있어. 백사동 1층이. 난 손님들이 다 정보를 줘. 안 해도 어디가 어디 갖고 있는지 다 알아. 아 어느 부동산인지 몰라도 뭐가 있는 건 다 알아. 7억 2천에 나와 있어요. 207동의 법인사업자의 장점과 단점. 우리는 법인사업자까지는 근데 잠깐 그럼 임대사업자 만약에 리버젠 같은 경우 30평대가 6억 넘어가죠. 네. 그러면은 거기는 임대사업자를 내더라도 네. 종합부동산세 내야 되는 거예요? 그럼요. 그 얘기하는 거예요. 임대사업은 저 한남 더일 예. 사가지고 임대사업자 내면 돼요. 근데 종부세를 내는 거야. 그러니까 큰 메리트가 없는 거지. 그분들은 이제 내가 저기 뭐 예를 들어서 타워필에서 살고 있는데 한남더일도 하나 있고 트리마제가 하나 있어. 3주택인데 세금이 너무 많은 거야. 그러면 이제 양도세를 줄이기 위해서 주택임대 사업자를 던질 수가 있는 거죠. 그죠? 그렇게 하는데 종부세는 다 나오는 거야. 그러니까 트리마제는 다 나와요. 종부세가. 그럼 우리 이분들은 혜택은 그러면 이제 양도소득세 정도만 본다고 보면 되겠네요. 그 주택임대 사업자는 사업을 하는 거니까. 지금 옛날에 이게 비사업용 토지에서 나왔는데 비사업용 토지에 대한 세금 중과가 있던 것들을 이제 노무현 정부 그리고 문재인 정부에서 계속 적용을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비사업자일 경우에는 주택임대를 안 하고 주택이 많은 사람은 비사업자니까 세금을 많이 매겠다는 건데 세금을 줄이기 위해서 이제 임대사업을 하라는 거지. 공보에도 깎아준 되죠. 응? 건강보험료도 깎아준 되죠. 그죠. 그 김현민 장관 그런다니까 얘 똑똑하다니까. 똑똑해요. 아주 똑똑하게 막 당근책을 제일 싫어한다니까. 깎아줄게. 해. 근데 하는 순간 끝이야. 노출이 되기 때문에. 레이더에 딱 걸리는 거지. 딱 걸리는 거죠. 딱. 그러면 이제 세금이 세원이 다 노출되는 거야. 당근에는 많이 깎았다. 너 이제 숨겨지는 계속 숨겨야 되겠네. 법인사업자의 장점과 단점. 요거는 뭐 우리랑은 상관이 없고요. 쭉 넘어가고. 그 법인사업은 세율이 최대가 22%래요. 여기 써있는데. 근데 지금 나라에서 이슈가 되죠. 그
그 명예세라고 그래가지고 법인세를 24%로 올리려고 그래요. 그 추미애 민주당 그 이제 총재가 그거를 이제 명예과세다 이런 식으로 24% 포인트 올리려고 말이 너무 그러는데 웃겨 나는. 명예과세. 그게 이제 소수 하여튼 몇 재벌 그룹 정도만 해당이 된대요. 근데 과하면 안 좋은데 과해서 그런 거죠. 그래서 뒤에 나와있죠. 우리 이제 210페이지 보면 법인세는 과표가 이제 2억 원일 때는 10%, 2억 초과 200억 이하일 때는 20%, 200억 초과는 22%. 그래서 과표가 200억 초과하는 사람들을 2% 포인트를 더해서 24%를 하겠다, 이게 그 민주당의 생각인 거죠. 뭐 212페이지, 13페이지 다 필요 없고 넘어가고, 우리 219페이지 한번 보면 준공호 임대주택 자세히 들여다보기. 이게 이런 거 알아두면 좋죠. 표 20을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취득세는 60제곱미터 이하 면제. 이거는 어디에 해당되니까요? 주택을 그 옥수 리버젠을 샀어요. 그러면 실장님이 기꺼이 주택임대 사업자를 할까요? 왜 안 해요? 세원이 노출되잖아. 그러니까 할 필요가 없는 거야. 그 누구는 하냐? 오피스텔. 응? 오피스텔을 주택임대 사업자를 많이 해요. 그리고 오피스텔은 가볍잖아. 1억 7천, 1억 8천 사가지고 1,060 받는데, 그냥 그거는 주택임대 사업자를 하면 내가 살고 있는 거 비과세 되고 취득세 감면해주고 대신에 부가세는 뱉어내고 이런 식으로 하기 때문에 많이 해요. 그래서 6제곱미터 이하가 면제예요. 근데 그 밑에가 더 웃겨. 나는 60에서 85제곱미터 20호 이상 취득시 50% 감면. 이런 거는 누가 할 사람이 없어. 우리는 이런 거는 이제 건설 임대 하시는 분들, 이런 사람들이 하는 거지. 재산세는 여기 보시면 조건이 있어요. 2세대 이상 임대사업자를 전문적으로 해야지만이 재산세 깎아주는데, 40제곱미터 이하는 면제, 40에서 60제곱미터는 75% 감면. 다 오피스텔이에요. 이게 다 오피스텔을 위해서 만든 거거든. 오피스텔이 워낙 민원이 많았어요. 이게 뭐 송원 오피스텔은 이제 끝났지만 알잖아요. 옛날부터 아직도 그게 남아있잖아. 전입금지. 지금 근데 끝났어. 뱉어낼 게 없거든. 근데도 그러잖아. 진짜 웃긴다니까. 너무 웃겨. 근데 이제 전입 금지하면 좋은 건 있지. 그냥 일반 사업자로 하니까, 거기다가 일반 사업자 되면 장점이 뭐예요? 사장님, 차 샀어. 차를 내가 사업자야. 유류비 같은 거 다 털 수가 있다니까. 이자 다 털어. 여기 책에 써있잖아. 그러니까 완전히 이거는 놀부심보라니까. 월세는 다 받아먹고 세금은 안 내고 경비는 다 떨고 놀부심보라니까. 그런 거 막으려고 이렇게 해준 거야. 그런 거 막아보자. 근데 요 우파 정권은 잔잔히 꼬셔서 가는 건데, 지금 문재인 정부는 확 하는 거죠. 그냥 확 막아버렸어. 그러니까 뭐 다들 어쩔 줄 몰라 해. 이거 어떻게 해야 되는 거야, 어떻게 되는 거야, 이런 식인 거야. 양도소득세 꼭 알아두세요. 8년 임대 시 장기 보유 특별공제는 최대 50%죠. 근데 10년 임대 시 장기 보유 특별공제는 70%. 뭐가 준공공임대가. 아까 우리 주택임대사업자 5년짜리 그거는 최대가 40%라니까 10년. 근데 준공공임대 양도소득세는 8년 임대 시 장기 보유 특별공제 50%, 10년 임대 시는 70%. 올해까지 매입해서 준공공 임대 신청하면 100% 감면. 100% 감면은 무슨 뜻이에요? 과장님, 100% 감면은 무슨 뜻이야? 100% 깎아줘. 깎아준 거에 20%를 내야 돼요. 농어촌 특별세로. 그게 감면이야. 비과세는 100% 깎아줘. 농어촌 특별세도 없어. 그게 비과세야. 근데 감면을 받으면 20% 내는 거예요. 그거 꼭 기억해야 돼. 요번에 우리 손님이 한 얘기가 이해됐었던가. 아니 손님이 오피스텔을 하나 사면서 우리 벌레들이 얘기를 하더라고요. 알아두면 좋죠. 그 깎아줘도 나라에서 받아가요. 그 사장님 말씀들은 면적도 작은 거를 사고 금액도 작은 걸 샀어요. 그거 아시는 분들 되게 많아요.
나도 몰랐어. 사람들이 알려줘서 한 거야. 내가 알게 된 거는 내가 더샵 단지 내 부동산 했잖아. 거기 오피스텔이 신축이었잖아요. 다 이거 하는 거야. 근데 85.07제곱미터짜리가 있었어. 그래서 유기수 사장하고 나가고 그거 7 넘어. 아이씨 안 되는 거야. 취득세가 몇 천만 원인데 임대사업자를 등록을 해야 되는 상황이 된 거야. 그래가지고 물어줄 뻔했잖아. 근데 사모님이 워낙 착해가지고 아 그럴 수도 있지 뭐 이러고 넘어갔어. 아유 나 진짜 시겁했다니까. 그래서 안 거예요. 아까 저희 금방 전화한 그 하이츠 백발동 그 주인분은 하이츠에서 월세를 받고 있고 오피스텔 하나 가지고 있대요. 오피스텔 그 주거용이에요 아니면? 그건 주거용으로. 주거용으로. 그리고 2주택이라고 이제 하는데 어쨌든 상담을 받으셨나 봐요. 네. 그래갖고 하이츠가 이제 가격이 뭐 11억이 갈 거라 그래서 그럼 하이츠를 주택임대 사업자를 낼 거라고 하는데 오피스텔을 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럼 큰일 나요. 임대 사업자 내는 시점부터 남겼던 이 세금은 내야 돼요. 하이츠는요? 네. 요 상태부터 비과세가 그럼 이분은 그럼 하이츠를 낸다고 하더라고요. 그거 잘못 알고 있는 거예요. 빨리 얘기해줘야겠다. 여기 세금이에요. 요거 세금. 요건 왜 낸다니까. 그렇게 해? 어디서? 그랬대요. 그러니까- 근데 많이 알더라고요. 뭐 5년을 해야 된다면서요. 뭐 주택임대 사업자를 내야 된다면서요. 아 예. 근데 지금 태어나보니까 오피스텔 안 내야 돼. 되는데 왜 지금 하이츠를 차익은 내지? 또 세금을 내야 돼. 일단 그거는 끝까지 가. 선생님이 얘기 좀 해주세요. 11억에 내놨다며. 아니요. 11억이 간다 그래서 그때까지 이제 기다릴 거래요. 어떤 사람이 11억 얘기를 한 누가 거야. 11억? 몇 동을? 108동 한강이. 우리 이거 끄고 얘기할까? 이거 인터넷에 이거 올라가면 나 금호 15구에서 난리 났다 그래가지고 내가 아시는 분 사모님 와가지고 사장님 그거 좀 내려줘. 사장님 난리 나서 공공이 저기 돼서 나한테 그러더라고. 단지 나쁘게 얘기하면 아 진짜? 나 파워블로거라 뭐 그래요. 일단 오늘은 선배님 여기까지 얘기 할게. 하지 마. 금액은.